본격적인 이 조기 대선 레이스에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이죠. 헌법 규정에 따라서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과거 60일을 꽉 채워서 선거일을 잡은 전례대로라면 6월 3일 화요일, 그러니까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시간적으로 봐서 저 시간은 어떤지 저렇게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시간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짧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짧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그간의 탄핵 정국에서 계속 대선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또 당내에서 진정한 경선 이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대선을 위한 운동도 해왔고 정책 개발도 해왔고 심지어는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 여론에 뭐 소위 간을 보는 듯한 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행위들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공약도 거의 마련돼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선 캠프처럼 당이 운영돼 왔죠.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심은 그렇지 않죠.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선으로 연결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허들 달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간에 뭐 여러 사법 리스크를 일단 지금 잠깐 모면했지만 줄줄이 사법 리스크가 다 따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결정문이 상당히 타격이 클 여지도 있어요. 대통령의 파면의 결론에 이르렀지만 현재 결정문을 보면 국회도 사실은 탄핵감이라는 거죠. 탄핵 소추권이 누군가 있었고 그것이 정부에 있었다면 국회도 탄핵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잘못을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국회 운영의 주도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를 가혹하게 했지만 국회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이게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만만치는 않은 아마 대선 일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결정문에 나와 있는 국회 그렇죠. 행태에 대해서 지적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게 헌재 문영배 소장이 읽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예. 이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들이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집착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예. 지적을 하긴 하되 이것도 우리 민주당도 이걸 이제 깊이 새겨야죠. 헌재 재판관의 이런 얘기들 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측에 다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재가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야당이라고 하죠. 국회가 뭐 야당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맥락에서는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협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네. 이게 더 뼈 아픈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걸 자꾸 이제 제가 지금 읽은 거 이 대목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자꾸 얘기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선거 전략으로. 물론 그게 이제 후보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또 얘기하는 게 선거 전략이니까 선거의 하나의 캠페인이에요. 네거티브 캠페인도 캠페인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과도한 강조라든지 헌재 재판관이 우려했던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 이런 행태에 대한 걸 너무 과도하게 내수지 말라. 제가 뭐 국민의힘에 무슨 조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 친중이다 친북이다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고 정말로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엄청난 사태를 낳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계속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계속 반성을 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간간히 이제 민주당이 이런 걸 지적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또 친중 친북이다 그리고 헌재가 지적한 거 이런 것들을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하면 별로 이건 미래의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물론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정당이지만 그런 정당으로서 신뢰 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양당이 다 이제는 중도층이 무엇을 원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탄핵 심판 여기서 좀 벗어나면서 새로운 지향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누가 잘했느냐, 대통령과 국회가 누가 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넘어갔고 제가 볼 때는 헌재 결정문에 8대0이라는 사실은 그런 완벽한 인용 결정을 하면서도 그 결정문의 이유를 쓴 헌재 재판관들의 문제의식은 있겠죠. 그 문제의식을 볼 때 이거 뭔가
두 헌법기관, 그 국회라는 대의기관과 대통령이라는 대의기관이 충돌해서 국정마비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 이걸 타개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노력은 이것은 긴급권을 쓰는 것은 남용이라고 보고 그럼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느냐? 이건 민주주의 원리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또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치권은 뭘 해야 되느냐?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개헌을 해서 다시는 이런 타개책을 긴급권을 쓸 만한 고민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는 벌어지면 뭔가 다른 걸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완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나가는데 방해한다는 정치 세력은 헌재 결정의 그 배후, 배경 이런 것들에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호 대변인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저도 뭐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지금 국회가 그 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물밑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고 진짜 극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정치권의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기 전의 야당과 그 이후의 야당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행태와 또 보여주는 그 특질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탄핵이 뭐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건국 이래 20번이 안 됐었던 21번이었나요? 그 탄핵 발의가 불과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30번이 발의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쪽 상대가 그러면요, 이 대화와 타협이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얼마나 시도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화 의지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역시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먼저 그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에 대해서 그냥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네. 오죽하면은 헌재가 판결문에 저런 내용을 집어넣었겠는가, 본인이 이것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이다. 앞으로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도자들의 역시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현삼 부위원장께서는 보시기에는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과거 할 때에 그 싸우더라도 물밑 접촉이 있었던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예. 어찌되었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이자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손을 내미는 것은 집권 여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초과하는 일당이 제1당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과연 제1야당 대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했느냐. 그리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대화의 장에 이끌어냈느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이 끝난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와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영수회담을 늦추는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였죠. 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야당을 너무나 홀대하고 정책과 각종 현안을 협의하는 상대방,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던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뭐 잘못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주체는 오히려 집권 여당한테 더욱더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거대 야당이 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주도권을 정부를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가 양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참에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개헌을 통한 그런 방법들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서로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대선 기간 이제 2달 남았잖아요. 예. 내내 양당이 그럴 거예요. 이제 반성이나 사과는 반성은 특히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상대방이 먼저 반성하시오라는 건 반성이 아니에요. 뭐 양당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봅니다. 네. 개헌이라는 게 항상 대선 때 공약으로 등장을 했던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그 대선 때 개헌을 공약으로 안 내세운 대통령 후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됐다고요. 이번에도 이제 개헌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탄핵 국면에서. 탄핵은 끝났어요, 이제. 한 고비를 넘어갔고. 근데 2달 동안 개헌하기는 어렵죠.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87년 체제 이후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예. 개헌에 대한 얘기 공감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이른바 7공화국을 열자. 예. 도저히 이 체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정 민주화된 이후에 대통령이 너무 불행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원인이야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예. 그다음 뭔가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 권력 구조를. 예. 근데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주로 나오는 얘기가 4년직임제더라고요. 4년직임제가 과연 지금 현재 이 체제에 여러 가지 생기는 파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전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4년직임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주창하는 사람인데 뭐 저희 개인적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바꿀 것인가를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되겠냐 이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벌써 이제 어제 심판 끝나고 오늘 벌써 여기서 이 양당에 계신 분들이 서로 상당히 이 겸손하게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 정치라는 게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이 상황이 진전이 되고 진정이 되고 이제 또 대선 경선 치르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 비난이 격화되면 말이죠. 과연 대선에 대한 의제를 어떤 리더십이 말이죠. 예. 이걸 끌어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당위적으로 당연히 개헌이 얘기가 나오고 7공화국을 열고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게 저로서는 대단히 아주 뭐 걱정이 현실적으로는 됩니다. 쉽지 않은 쉽지 상황이다 않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